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물질은 반드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질. 반드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 그 다음에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요 크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질량. 질량이 뭔지 알아? 그치. 물질이 갖는 고유한 값. 질량. 그 다음에 부피. 그치? 부피. 자, 이러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물질의 상태를 얘기할 때 크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고체, 영어로는 솔리드, 액체, 영어로는 리퀴드, 자, 기체하면 영어로 가스라고 해요. 가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요 세 가지를 이제 상태라고 그래, 상태. 그래서 물질의 상태라고 했을 때 요 상이라는 것이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체를 고체상, 액체를 액체상, 기체를 기체상. 그래서 요 상이란 것이 영어로는 페이스라고 그래, 페이스. 그래서 상태, 페이스, 스테이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겠지. 그래서 어떤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얘는 고체네? 얘는 액체네? 얘는 기체네? 자, 그 구분하는 기준. 자, 일단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고체와 액체는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질이 보인다. 자, 근데 기체는 그 물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했을 때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물질.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물질이 바로 뭐다? 기체가 된다. 알지? 그럼 보이는 것이 고체와 액체가 되거든. 그러면 고체와 액체를 이제 그 다음에 구분해 줘야 되잖아. 보이는데 얘는 고체야, 얘는 액체야. 그럼 이거야. 고체는 안 움직인다. 알지? 움직이는 것은 액체다. 얘 움직여? 내가 힘을 주지 않는 이상? 근데 물은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체 상태가 안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고체 상태가 즉 모양이 안 바뀐다.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 내가 이걸 가해서 자, 뭐 이 분필을 힘을 가해서 부풀어 자, 이거 안 움직이잖아. 모양 그대로 있잖아. 근데 액체는 흔들면 자, 이거 어떻게 돼? 이 안에 물이 있거든. 자, 어떻게 돼? 변하지, 움직여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크게 구분하는 거는 고체와 액체는 눈에 보이고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고체는 정지해 있고 고정이 돼 있으면 고체가 되고 그것이 움직이고 모양이 변하면 즉 모양이 변하면 그것은 액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고체, 액체, 기체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그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간의 배열이야. 자, 입자 간의 배열이 자, 고체는 아주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으니까 입자들이 이렇게 자,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입자 간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잡아당긴 입자 간의 인력이 커서 얘네들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자,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입자의 운동은 제자리에서 떠는 진동만 하게 돼. 이렇게 떠는 제자리에서 막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달달달달 떠는 진동만 하게 된다. 자, 액체는 그 고체,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고체에서 약간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약간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벌어지면서 불규칙하게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지?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움직인다. 자, 움직이는 성질을 뭐라고 할까? 어떤 것이 흐르려는 성질. 흐르려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흐른다라는 거야. 자, 액체는 흐르잖아. 그럼 흐르려는 성질을 뭐라고 할까? 유동성이라고 그래. 유동이라는 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움직이는 성질을 유동성. 그래서 고체는 유동성이 있어, 없어? 그렇죠, 없지. 액체가 유동성이 있어. 그러니까 입자 간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인력이 좀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인력이 약해지니까 얘네들이 그 약한 인력 때문에, 자, 이게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는 완전히 불규칙한 거지. 자, 그러면 완전히 불규칙하다는 얘기는 봐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입자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잖아. 그럼 기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자, 어떤 기체는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액체는 진동도 하지만 흐르려고 하잖아. 그치? 흐르는 성질을, 자, 우리가 병진 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동, 병진 하면 기체는 입자가 떨겠지? 자, 병진, 앞으로 흐르려고 하는 병진 운동도 하겠지? 자, 이렇게 회전하는, 뱅글뱅글 도는 회전 운동도 하게 된다. 자,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구분할 때, 딱 이렇게 번호 놓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럼 왜 고체, 액체, 기체가 상태가 이렇게 될 때, 자,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배열이 규칙적인 것이 불규칙해지고 완전히 불규칙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상태가 결정이 되잖아. 자,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야. 우리가 온도라는 의미를 좀 잡아놓자. 자, 온도는 말이야. 30도씨 물이 있고, 0도씨 물이 있어. 100도씨 물이 있어. 가장 둘의 차이는 뭘까? 온도가 낮고 높잖아.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내가 그 찬물에 넣으면 손이 어떻게 돼? 왜 차가워질까? 차가워진 이유가 뭘까? 그 온도가 손에 닿아서 내 손에 있는 열이 뺏기니까. 그러니까 내 손의 열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내 손의 온도도 같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는 열이 적기 때문에 0도씨 물은 내 손 이제 우리 36.5도잖아? 36.5도의 열보다 0도씨 물의 온도의 열이 더 작거든. 그래서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단 말이야.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열이 적어서 내 손이 열이 더 많아.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 내 손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 60도씨 물에다가 손 집어넣어봐. 뜨겁지? 왜? 내 손보다 온도가 더 높잖아, 물이. 열이 더 많으니까 그 열이 내 손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은 물이라면 어떻게 돼?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열이 오니까 내 손은 화상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이 많다. 온도가 작다는 얘기는 그 물질이 가지는 열이 적다. 그러니까 열은 높은 온도, 고온에서 낮은 온도, 저온으로 이동한다. 열의 이동인데, 온도는 바로 그 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열이 많네. 온도가 낮을수록 열이 적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랬을 때 이 온도의 첫 번째는 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물에다가 열을 가해 줄 거야. 그럼 물을 어떻게 돼? 끓지? 그러면은 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들은 어떻게 될까? 끓는다는 얘기는
그치, 움직이지. 움직이는 게 바로 뭐야?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이 더 많아지고. 그렇지. 그래서 온도는 그 운동을 나타내는 것을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척도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 온도가 낮을수록 운동 에너지 적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온도는 열과 운동 에너지의 크기야. 그렇다면 온도를 높일 겁니다. 자,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겠죠.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커지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어. 그러면 얘네들의 입자가 진동하는데 진동을 더 많이 해. 더 많이 하면은 얘랑 얘 사이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의. 자, 손 줘봐. 손 줘봐. 왼손, 왼손. 자, 우리 입자야. 여기가 우리 잡아낸 인력이야. 자, 온도, 열을 받았어. 그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지. 그럼 고체는 어떻게 돼? 진동할 거 아니야? 진동해. 자, 우리 사이의 잡아당의 힘은 강해져, 약해져? 강해져, 약해져?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야. 왜냐면 잡아당기는데 여기서 움직이니까 이 잡아당의 힘이 움직이면서 뒤로 당기는 힘처럼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진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 여기 진동만 하잖아? 진동에다가 흐르는, 움직이는 거지? 그 여기 일로 갈수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얘기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려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어요. 됐지? 자, 그러면 이거지. 얘네 간의 인력이 약해지잖아. 자, 약해지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은 이 둘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치? 조금씩 멀어지잖아. 멀어지잖아. 그래서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를 올려주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면서 자,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치? 그래서 멀어지면서 자, 어떻게 돼?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바뀌었지.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되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지.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상태 변화라고 부른다. 자, 상태 변화라고 부른다. 알겠지? 고체에서 액체로 어느 순간에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막 바뀌었지? 그러면 이걸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도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럼 입자 간의 인력이 또 약해지겠지? 온도가 올라가서 계속 약해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서로 간의 입자 간의 인력이 완전히 끊어져. 그럼 완전히 어떻게 돼? 요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이잖아. 자유롭게 움직이잖아. 그래서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까지 아직 덩어리를 지면서 움직이지. 자, 얘는 안 움직이면 덩어리체 있지. 그러니까 입자들이 덩어리를 이루니까 고체나 액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단 그 덩어리가 움직이면은 그것은 액체가 되는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고체가 되는 건데
자, 기체가 되면은 입자 간의 인력이 완전히 끊어져요. 그럼 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 완전히 멀어지면서 이게 덩어리가 아니라 요 입자 하나하나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요 입자는요, 굉장히 작아. 우리가 그 원자 배웠지만은 원자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 그럼 측정할 때 단위가 뭔 줄 알아? 이나지 쓴다. 이거 뭐라고 불러? 많이 봤는데 nm. 나노메타야. 자, 나노메타야. 자, 1나노메타가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다. 생각해봐. 1메타를 10의 9승 등분해. 그럼 그 한 등분이 눈에 보일까? 그래서 기체 입자는, 잘 봐요. 그래서 요 기체 입자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치, 안 보인다. 그래서 요 기체 입자는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 기체는 물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는 입자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액체에서 기체로 자, 상태 변화가 자, 일어날 거야.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체 입자들이 이렇게 딱 단대 붙어 있어. 자, 열을 가해. 그러면 움직일 거 아니야?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 올라가면 움직이지, 운동이 활발해지고 에너지 커져. 그럼 둘 사이 인력이 약해지니까 살짝 이렇게 멀어져요. 자, 멀어지면서, 요 상태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여요. 그럼 그게 액체가 되는 거야. 자, 액체 상태에서 또 온도를 올려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운동이 활발해지면 인력이 약해지겠지, 멀어지겠지. 자, 그러다가 이렇게 멀어져. 그 완전히 이 둘 사이 인력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 따로따로 자유롭게 돌아다녀. 그게 뭐야? 기체야.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고체에서 액체는 약간만 변하는데,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입자 간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몇 배 정도 증가할까?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증가한다. 거리가. 그러니까 10배 정도 증가하니까 요 입자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하나로 이제 물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입자 한 개가 이제 물질의 성질을 갖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 알지? 기체가 돼.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면서 자,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겠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 자,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넘어가고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낮추면, 그치? 얘네들 운동이 활발해진 것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덜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얘네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돼? 인력이 생겨버려. 인력이 점점 증가해. 인력이 증가하면서 더 인력이 증가하면서 가까워져. 그래서 덩어리를 이루게 돼. 자, 우리가 이제 그 새벽에 아침에 딱 새벽에 밖에 나갔더니 안개가 생겨.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의 물 입자들이 새벽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가까워져, 인력이 세져. 그래서 이 물 수증기, 기체 상태의 수증기 입자들이 모여 덩어리를 이뤄. 그 덩어리에서 눈에 보이는 액체가 돼. 얘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야. 그게 바로 안개가 된다. 자, 얘네들이 풀립해. 주변에 있는 수증기 입자들이 풀립해. 이런 식으로 덩어리 지면서 풀립해 맺혀서 뭉쳐 있어. 그게 바로 이슬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온도를 낮춰주면 똑같아.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이 줄어들잖아요. 그치? 입자 간 인력은 커지잖아. 잡아다 힘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입자들끼리 뭉친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 입자들이 뭉쳐서 액체가 되고, 다시 또 온도가 내려가면 액체 입자들이 또 인력이 세지니까 뭉쳐서 단단한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고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체에서 이게 한데,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이때는 온도가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열을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
고체 온도에서 액체로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 열을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알지? 자,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을 흡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흡열이라고 그래. 흡열. 흡열. 자,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자, 이때는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자, 온도,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봐봐. 물질의 온도가 열의 크기하고 비례한, 열의 크기라고 했지. 온도가 낮아질수록 가지고 있는 열은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질수록 열의 크기는, 가지고 있는 열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이 줄어들어. 내가 수증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이 작아져. 그러면 작아진다는 얘기는 수증기는 가지고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발열이라고 한다. 자, 알겠니?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요 개념이야. 요거. 이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설명하면서 연결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것들 잘 기억해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구분은 어떻게 한다? 고체와 액체는 눈에 보인다.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고체는 안 움직이고 액체는 움직이고 흐르려는 성질이 있다. 자, 그러면 물을 끓였을 때 김이 나오잖아. 김은 상태가 뭘까? 그렇지. 눈에 보이니까 액체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나무를 태우거나 장작을 태웠을 때, 자, 연기가 나오지. 연기는? 아니죠. 고체예요. 보이잖아요. 연기는 보이잖아요. 근데 고체예요. 왜냐하면 연기를 구성한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뜨지만, 우리가 그 김을 손에다가 김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손바닥이 젖잖아. 자, 그러면 연기에다가 손을 갖다 대봐. 손바닥이 젖어? 아니잖아요. 그냥 손바닥에 묻어 있죠. 젖진 않잖아. 흐르진 않잖아. 그게 고체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면 고체, 액체. 눈에 안 보이면 기체다. 그래서 기체는 눈에 안 보여. 이것만 해도 우리가 꽤 많이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고체는 안 움직인다. 액체는 움직인다. 흐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흐르려는 성질 때문에, 일부 이제 좀 과학자들이 조금 더 깊게 가서 막 얘기한 게, 자, 유리는 고체일까, 액체일까? 유리는 고체일까, 액체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과정에서는 유리는 고체라고 얘기합니다. 제 고등학교에도 유리는 고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는 이제 우리가 고체라는 단어 중에 이제 솔리드도 있지만 크리스탈이라는 단어가 있어, 결정. 그래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게 결정이야. 근데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고체 상태가 있어. 움직이지 않는 거. 그 비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리는 비결정에서 고체로 포함되는데, 근데 이게 대학 가서 이제 교수들이 연구하는 수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유리는 액체다. 왜? 흐르거든. 그래서 있잖아, 실험하잖아. 그 유리, 그걸 갖다 놓고서 놔둬. 그러면 이제, 거기 로마나 이게 이제 보면 성당들 되게 많잖아. 그러면 성당들 거기에 유리 오래됐잖아. 그 몇백 년 됐잖아. 그치? 몇백 년, 뭐 심하게 1000년 넘은. 그럼 그 유리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왜냐면 이 유리창이 시간 지나니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해.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고체인데 얘가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얘는 액체라고 해서 실험을 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흐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포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탁 놓으면 이제 빠져나오죠. 흘러내리잖아. 그럼 흘러내리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면은 이거 액체잖아.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실험하는 거야. 놓고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몇십 년 걸려요. 한 방울 떨어지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도 흐르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액체하고서 실험을 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이게
이게 이 물방울처럼 방울이 생겨가지고 뚝 떨어져야 되잖아. 우리 그 떨어지는 그 순간을 관찰해야 되잖아. 근데 이 방울이 생겨서 떨어지는데 이게 막 10년 이상 걸려. 그 떨어지는 순간을 보려고 10년 동안 매일 관찰해야 돼. 그게 가능해? 그 최대한 관찰하려고 했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문제 떨어지는 그 장면을 관찰을 아무도 못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 카메라 설치해놓고서 이제 사람이 볼 필요 없잖아. 카메라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인터넷 주소 찾아보면 그거 있잖아. 카메라 그게 온라인, 실시간으로 영상 나온다. 실제로 그런 실험하기도 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흐르는 것을 이제 액체라고 얘기해. 지금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눈으로 우리가 관찰했을 때 흐른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액체라는 표현을 쓴다. 알겠지? 그러니까 유리는 현재로는 고체다.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체, 액체, 기체가 나오는데 고체, 액체는 눈에 보이고요.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고요. 부피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액체는 모양이 변하죠. 부피는 변하지 않지만, 그치? 왜? 흐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 변한다, 부피가 변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모양, 부피란 얘기예요.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모양, 부피란 말이에요. 자, 풍선에다가 기체를 집어넣었어요. 이거 기체 입자잖아. 그 기체 입자 풍선에 보여? 안 보이거든. 그럼 풍선의 모양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양이 되는 거고, 풍선의 부피가 자,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부피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기체를 이번에는 자, 우리 그 장갑처럼 생긴, 손가락처럼 생긴 요 주머니에다가 기체를 넣었어. 그 모양 바뀌잖아요. 부피도 바뀌잖아요. 자, 요 기체를 이번에는 주사기가 넣었어요. 그 모양 바뀌잖아요. 부피도 바뀌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체는 자, 이렇게 모양과 부피가 변한다. 그런데 봐봐. 자, 부피는 말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기 때문에 부피는 길이의 3승에 해당하는 게 바로 부피란 말이야. 그래서 길이가 센치면은 센치 3승, 메타면은 메타 3승이라는 단위를 쓴단 말이야. 물론 이제 우리는 리터라는 단위로 쓰고 밀리리터라는 단위로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고, 그러면 길이의 3승이기 때문에, 자, 바로 이 부피, 물질의 부피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간의 거리의 3승이 바로 부피가 되겠다. 맞니? 자, 이것이 바로 부피가 됩니다. 근데 고체와 액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완전히 붙어 있어. 자, 액체는 약간 떨어져 있어. 액체는 약간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 입자 간의 거리를 봤더니 고체, 액체, 기체 봤더니 자, 요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같은 질량의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질량의 뭐 물체라 하더라도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입자 간의 거리가 달라지니까 부피가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이 고체와 액체는 이것이 아주 조금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보다 아주 약간 커요. 그렇죠? 자, 기체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압축이라는 것이 있어. 압축. 압이 뭐야? 영어로는 프레셔. 누르는 거. 축은
줄어든다는 얘기야. 우리가 축소시킨다. 그래서 압축은 뭐야? 눌러서 줄이는 거야. 그러면 고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눌렀을 때, 자, 고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 자, 압축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고체는 압축되는 정도가 없어요. 자, 액체는 고체보다 약간 거리가 멀어지지. 자, 힘을 가해요. 그럼 압축되는 정도는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압축이 되진 하지만 압축이 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거의 없음이라고 그래. 압축되는 정도를.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아닐 B자야. 비압축성이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는 압축되는 성질이 없다. 비압축성.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지? 클레이 같은 게 누르면 그것도 그냥 고체인데 비압축. 진흙이잖아. 네? 진흙. 그치? 진흙. 클레이 진흙이잖아. 그럼 진흙 같은 경우는 고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액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 누르면 처음엔 조금 압축되겠지. 왜냐하면 그 안에 섞여 있는 물질 간의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요 사이에 간극이 좀 생겨버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할 때는요, 순물질만 얘기합니다. 순물질. 그래서 클레이 같은 거, 그 점토 같은 것들은 혼합물이니까 힘을 가면 처음에는 약간 압축이 돼. 왜냐면 그 입자마다 입자 크기가 다르잖아. 혼합되어 있는 입자들에. 그래서 압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압축이 안 돼. 근데 이제 얘네들은 막 움직이지. 그치? 움직이지. 왜냐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암만 해도 요 입자 간의 거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먼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요 입자 간의 인력이 다 균일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쪽은 강한 거 있고 어느 쪽은 약한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할 때 움직임이 생겨버려. 그래서 그것도 액체라고 하지도 않아. 액체라고 하진 않아. 왜냐면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가만히 하면 얘가 옆으로 흘러?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비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혼합물이라서. 자,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할 때, 상태 얘기할 때는 보통은 순수한 물질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럼 그 혼합물은 뭘로 표현하나요? 용액이라는 표현을 써. 용액. 그러니까 물에다가 에탄올을 섞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액체지만, 물도 액체고 에탄올도 액체잖아. 액체지만 이게 섞였으면은 혼합물이라서 얘는 그냥 에탄올 수용액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공기도 용액이야. 공기도. 그러니까 질소하고 산소가 섞였잖아. 그래서 공기도 일종의 용액, 혼합물. 그래서 혼합물은 보통 용액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물에 녹였을 때를 우리가 수용액 해가지고 상태를 수용액 상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아니면 그냥 용액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원래 정확한 뜻이야.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는 순물질에 한해서만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기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넓거든. 보통 액체에서 기체가 갈 때 입자 간의 거리가 몇 배 되냐면요, 10배가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그 부피는 몇 배로 늘어나요? 10배 곱하면 1000배. 자, 10배가 3번 반복돼서 10의 3승. 1000배가 되는 거야. 그 부피는 1000배가 늘어나. 그러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네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 굉장히 멀잖아. 그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입자 간의 거리가 짧아지겠지. 그래서 힘을 가했을 때 부피의 변화, 압축이 굉장히 잘 돼. 그래서 압축성이, 기체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압축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기체가 누르는 힘, 압력에 의해서 압축된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압력과 기체 부피 관계를 따지는 걸 배울 거야, 나중에.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됐니? 그래서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가 바로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거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 나오잖아. 그럼 딱 구분해. 눈에 안 보이네? 공기 보여? 산소 보여? 질소 보여? 그 얘는 뭐야? 기체야. 이산화탄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기체예요. 알지?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보이지? 단단하지? 안 움직이지? 그 뭐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고체가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거야. 자, 물 흐르지? 식초 흐르지? 기름 흐르지? 주스 흐르지? 자, 이런 것들 이제 액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식초나 주스는 혼합물입니다. 순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라기보다는 용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액체 상태의 용액. 이런 식으로. 자, 얼음, 나무, 돌, 철 안 움직이죠? 보이죠? 단단하지? 고체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고체. 눈에 보이는데 움직이거나 흐르면은 액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체는 기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물질이 있어. 그리고 그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가 있겠지. 자, 만약 물질이 주위에다가 열을 방출할 거야. 그러면은 주위의 열은 많아지겠네.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 그렇지, 올라가겠지. 근데 물질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발열이라고 해요. 발열. 자, 이번에는 주위의 열이 물질로 들어가. 그러면은 주위의 열은 그렇지. 그럼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자, 하지만 물질의 열은, 물질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렇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흡열이라고 그래, 흡열. 어떤 그 변화가 생기잖아. 그것이 이제 뭐 상태가 바뀌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든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물질과 주위 사이에는 뭐가 나타난다? 열의 출입이 나타난다. 알겠지? 그래서 그 열의 출입이 주위로 열을 내보내는 변화냐,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변화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주위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고 물질의 에너지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거 가지고서 이제 발열, 흡열을 얘기하는데, 자, 고체가 액체, 자, 기체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거야. 상태가 변할 거야. 그러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간 인력이 약해져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맞니? 그렇지? 그래서 고체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어요. 자, 이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는 거를 뭐라고 하냐? 융해라고 한다. 융해. 그래서 융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액체 상태에다가 열을 가했어. 그럼 액체가 열을 흡수하겠지. 그러면 액체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바뀔 거야. 입자간 인력이 약해져서.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한다? 기화라고 한다. 기화. 기체화됐다. 맞지? 자, 그런데 어떤 물질은 입자간 인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약간의 열을 흡수하게 되면은 입자간 인력이 약하니까 원래 액체 상태로 변했다가 기체로 가야 되는데
얘 표면에서 액체로 변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려.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드라이 아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돼. 자, 이것을 승화라고 한다. 승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자, 융해, 기화, 승화. 이 용어들 잘 봐야 되고요. 자, 이때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주위에 있는 열을 흡수할 거예요.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위의 열은 내려가지.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 시원해지지. 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수증기로 기화가 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잖아. 그럼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간단 말이야.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융해,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가 될 때 흡수하는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하냐면은 융해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융해열을 흡수한다. 융해열을 흡수한다. 자, 액체가 기체로 기화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지. 그럼 이때는 뭐냐면은 기화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화열을 흡수를 한다. 기화열을 흡수한다. 자,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면서도 열을 흡수하지. 그럼 이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승화열을 흡수한다. 자,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넣어주잖아.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가 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니까 공기의 주위에 있는 공기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지. 내려가지. 그러니까 공기가 차가워지지.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잘 안 녹는단 말이야. 녹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보관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이렇게 융해, 기화, 승화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위의 온도를 낮추어주는 흡열 과정이야. 자, 이것을 흡열이라고 그래, 흡열. 자, 그럼 이번에는 고체, 액체, 자, 기체가 있어. 자, 기체가 액체가 돼야 돼. 온도가, 물체 온도가 낮아져야지. 그치? 입자의 운동이 줄어드니까 인력이 커져야 되니까. 그 물체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 물질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방출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도 마찬가지 인력이 커지니까 온도가 낮아지지? 그 물질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주위로 에너지를, 그치?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자, 이번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그치?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 온도가 확 낮아져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위로, 자,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물질 에너지가 낮아지지 주위로 열을 방출해야 돼요. 주위의 열을 방출해야 돼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주위로 열을 방출하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을 액화라고 한다. 그러면 액체가 다시 온도가 내려가서 고체가 되면서 주위로 이제 열을 방출하지. 그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을 응고라고 한다. 응고. 그리고 자,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할 때도 승화라고 했잖아. 그럼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할 때도 뭐다? 그렇지. 승화라는 거야. 그래서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 간에를 모두 다 승화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그러면 응고가 될 때는 자, 주위로 응고하는 열을 응고될 때 방출하는 열, 응고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주위의 온도 올라가겠지? 자, 기체가 액체 될 때는 액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액화열을 방출할 거야. 자, 그럼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될 때, 자, 그렇지. 이때 승화열을 방출할 거야.
이렇게 방출하면서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발열이라고 한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을 가했어. 예를 들어서 고체가 액체가 될 거야. 그치?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에서 자,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자, 어느 특정 온도에서 액체로 싹 바뀔 겁니다. 그러면 융해가 일어나는 온도가 있겠네. 이 융해가 일어나는 온도를 뭐라고 불러? 고체가 액체로 녹는데요. 녹는 점이라고 그래. 녹는 점. 그래서 물은 융해가 몇 도씨의 온도에서 일어나? 물은. 얼음은 0도씨. 그래서 얼음의 녹는 점을 0도씨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녹는 점을 영어로는 이제 멜팅 포인트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녹는 점을 뭐라고 표현할 거야? MP. 알겠지? 멜팅 포인트. 자, 액체가 기체로 기화될 때 그때 온도가 있지. 자,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끓는 점을 BP라고 할 거야. 보일링 포인트. 그렇지. 자,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온도를 뭐라 하냐면은 이때 온도를 승화점이라고 그래요. 응? 아니야, 승화점은 그냥 단어 명칭을 쓰지 않아. 왜냐면 이 승화점의 온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응고되면서 자, 이때 온도가 바로 무슨 온도일까? 이때를 어는 점. 그래서 프리징 포인트라고 하는데, 근데 물하고 얼음 사이에서 녹는 점은 0도씨. 그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도 0도씨. 같기 때문에 그냥 녹는 점, 어는 점 하면서 같이 써. 녹는 점이 어는 점이, 어는 점이 녹는 점이니까. 알지? 자, 기체가 액체로 돼요. 그럼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액화점이라고 해요. 액화되는 온도, 액화점. 근데 자, 수증기와 물 사이에 액화되는 온도가 100도씨. 물이 수증기로 끓는 온도도 100도씨. 그래서 액화점이나 끓는 점은 같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 이 두 가지. 그리고 가끔 어는 점. 근데 끓는 점과 액화점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끓는 점이 100도씨면 액화점도 100도씨인 거야. 이렇게 이제 많이 쓰고. 그럼 당연히 이때 온도는 뭐가 돼요? 승화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자, 출입하는 열의 종류와 그때 온도까지 이거 확실하게 기본이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제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자, 알겠어? 네. 자, 그러고 나서 당연히 요게 할 때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 이제 그 얘들이 막 나올 거야. 야, 이게 융해되는 과정이냐, 응고되는 과정이냐, 기화되는 거냐, 액화되는 거냐,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냐,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냐.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융해입니다. 융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단한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철, 단단하잖아? 근데 철이 녹아서 쇳물, 흐른단 말이지. 자, 아이스크림이 고체 상태에서 녹아서 흘러내린다. 고드름, 얼음이 녹는다. 그래서 물로 흘러내린다. 양초, 고체 상태의 양초가 녹아서 촛농 흘러내리잖아. 그래서 흘러내린 촛농이 딱 멈춘 다음에 굳었어. 그럼 다시 뭐가 된 거야? 얘는 액체가 고체가 된 거야.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응고라고 하죠. 응고. 즉, 흐르는 것이 단단해지는 거야.
자, 냉동실에 넣어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됩니다. 방금 얘기했지? 흘러내리는 촛농이 단단하게 굳었어. 자, 그 다음에 고깃국을 식히고 나서 보면은 위에 기름이 덩어리 지면서 얘네들이 단단하게 굳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름이 굳는다. 이것이 바로 운고가 된다. 그치? 자,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즉, 흐르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빨래가 마른데요. 젖어 있는 것이 다 말라서 가는 거예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 된대. 그치? 자, 알코올이 어떻게 돼? 마르잖아. 우리 그 주사 맞을 때 알코올 쏙하지? 그럼 시간 지나면 알코올이 없어지잖아. 그 알코올은 보통 우리가 소독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컵이나 어항 속에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든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화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액화연사. 자, 기체가 이제 액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액체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야. 자, 얼음물이 담긴 컵에 여기에 이제 얼음물이 있어. 얼음이 막 이렇게 있겠죠. 얼음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자, 기체는 특징이 뭐냐? 눈에 안 보여. 그 기체는 모든 방향을 어떻게 돼? 움직이잖아. 그럼 수증기가 움직이다가 이 컵하고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컵의 온도가 공기에 있는 온도보다 낮잖아. 얼음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이제 물방울이 바깥쪽에 생기는 거예요. 액화돼서 물방울이 맺힌대. 자, 이른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거나 공기 중에 안개가 떠다닌대. 자, 이것이 바로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김, 뿌옇게 김이 서린다. 김은 뭐다? 그치, 액체다. 그래서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었다. 그치?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들을 좀 잘 봐도. 자, 그러면 이제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다 둘 다 승화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승화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는, 자,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냐,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냐를 요거를 잘 봐야 된다. 자,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 드라이 아이스는 뭐다? 고체의 CO2, 이산화탄소야. 크기가 점점 작아진대요. 그러면은 그 줄어든 크기만큼 어떻게 돼요? 얘는 공기중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체에서 승화성 갖는 게 납탈렌이 있어. 납탈렌. 자, 이게 납탈렌이 그 바두갈, 흰색 바두갈처럼 생겼어. 그래서 약간은 이제 약간 소독약 냄새 같은 것들이 막 나.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옷장에 두면, 옷장에 이제 나무로 된 옷장 같은 거 이제 막 존벌레, 벌레 같은 것도 막 있고, 그치? 그래서, 자, 얘네들이 승화가 돼요. 액체로 한 게 아니라 기체로 날아가면서 옷장 안에 가득 차 있겠지? 그러면 그 옷장에 있는 작은 존벌레 같은 것들을 없애. 그래서 방충제라는 게 뭐냐면은, 충이, 우리 해충이라고 하잖아, 충. 곤충을 얘기하는 거야, 작은 벌레. 그래서 그 벌레를 방지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눈사람이 크기가 점점 작아진대요. 눈이 녹아요? 아니죠. 표면에서 공기중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넣었던 얼음이 시간 지나면 얼음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듯이. 자, 이것이 전부 다 자,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야. 그러면 기체에서의 고체로의 승화는 냉동실에 우리 그 있잖아, 냉장고 오랫동안 사용하면 냉동실 벽면에 얼음이 막 낀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음으로 이제 승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유리창의 겨울철에 성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침에, 겨울철에, 아침에 그 아빠 차, 그 차 유리 앞에 약간 얇게 얼음 같은 게 끼잖아. 그 성에라고 그래, 성에. 알지? 그 다음에 새벽에 추운 초겨울이네?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새벽에 서리, 작은 풀잎에 얼음이 맺히는 거, 서리. 그 우리가 서리가 내린다는 표현을 써, 내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높은 산에서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서, 자, 이런 이제 단단한 얼음 형태의 나뭇잎, 이거 상고대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다. 됐니? 응. 자, 김과 수증기의 차이. 김은 눈에 보이니까 액체, 수증기는 안 보이니까 기체. 김은 액체, 수증기는 고체.
자, 우리 양초는 고체 상태의 양초를 열을 가면은 얘네들이 녹잖아요. 그치? 그래서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융해야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근데 우리 양초 보면은 요게 심지에 불을 붙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누가 타는 거야? 심지가 연소가 되는 걸까? 아니지. 자, 여기서 이제 촛농이 생기잖아, 촛농이. 이 심지에 붙은 열에 의해서 촛농이 뭐가 돼요? 기체가 됩니다. 이 기체가 연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소라는 것은 태운다는 거잖아. 자, 연소에서 타는 물질이 연료거든. 자, 연료가 어떤 상태일 때 불이 붙을까? 고체, 액체, 기체. 자, 기체 상태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도시가스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기체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이 어떻게 돼? 되게 잘 붙어. 기체 상태니까.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얘를 불을 붙이려면 액체 상태에서 불이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려. 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야 되잖아. 자, 그다음에 나무 장작, 고체지. 얘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그치? 불도 더 세게 가야 되고요. 왜? 고체인 나무 장작이 액체가 되고 그것이 다시 기체가 돼야지 불이 붙거든. 그러니까 기체로 되는 것이 이제 고체가 기체로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무 고체 상태의 연료가 불이 잘 안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의 연료가 불이 잘 붙는다. 그래서 연료는 언제 붙는다? 기체 상태일 때 불이 잘 붙는다. 그래서 촛농이 기체로 뭐가 돼요? 기화되면서 연소가 되죠. 그럼 흘러내린 촛농이 굳었어. 굳는다가 굳는다. 아, 오타났네. 음고. 자, 승화성 물질이 있다. 요거는 좀 외워두자. 잘 나오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1기압 25도씨라는 표현이 있어. 실압, 실온이야. 그래서 실압, 1기압, 실온, 25도씨. 뭐야? 현재 있는 이 공간, 이 방 안의 압력, 방 안의 온도. 그러면 이 압력하고 온도는 솔직히 막 변하거든. 계절에 따라, 장소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변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1기압 25도씨라고 정해 놓자라는 거야. 그래서 자, 1기압 25도씨 앞으로 이제 우리는 실압, 실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야. 실온에서 25도씨에서, 실압에서 1기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쉽게 변하는 물질을 승화성 물질인데 세 가지야. 아이오딘, 자, I2라고 하지. 우리 화학식으로는 분자식으로 I2, 드라이 아이스, CO2. 자, 그 다음에 납탈렌. 얘는 화학식이 되게, 분자식이 되게 복잡하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이오딘, 드라이 아이스, 납탈렌. 자, 아이오딘은 어디에 많이 쓰냐? 우리 그 빨간 약 있지? 소독약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아이오딘이야. 소독약. 에탄올에다가 아이오딘 집어넣어주면 빨간 약이 돼.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영양소 검출할 때 아이오딘하고 아이오딘과 칼륨을 섞은 것을 가지고서 녹말을 검출할 거야. 그래서 녹말이, 자, 아이오딘, 이제 녹말 검출한 아이오딘 용액이 보라색이거든? 근데 얘가 약간 이제 남색 쪽으로, 청남색으로 바뀌어. 그럼 그건, 녹말이구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생명 파트에서 배울 거야. 생물 파트에서. 자, 이렇게 아이오딘, 드라이아이스, 납탈렌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승화성 물질이다. 그러니까 승화성 물질은 승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승화성 물질은 승화가 잘 된다. 딴 것보다 승화가 잘 된다는 건 승화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만 승화되는 게 아니야. 얼음도 승화돼. 겨울철에 언빨래가 시간 지나면 마르잖아. 눈사람 크기가 점점 줄어들잖아. 냉동실의 얼음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승화는 되는데 승화되는 것이 느리게 일어나는 거고, 자, 우리가 승화성 물질은 승화가 굉장히 빠르게 잘 된다는 얘기야. 쉽게 승화가 잘 된다.
이걸 승화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네. 자, 개념 확인. 자, 여기 한번 자 풀어봐봐. 여기 싹 다. 문제 좀 뽑아야겠다. 다 풀었어? 우리 이건 숙제로 안 나갔지? 이거 나온 거. 이거 나왔어? 응, 보면 되잖아. 이거 말고. 응. 이거 나갔네? 이게 나갔네? 그럼 딴 거 줘야겠다. 응?
자, 풀었어? 자, 봅시다. 자, 고체는 쉽게 압축이 돼? 자, 액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해? 네. 아니. 그러니까, 그치. 자,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액체, 고체, 그렇지. A하고 B는 모두 다 승화다, 그치? 네. C는 우. C가 왜 은 거야? 기체에서 액체인데. 아, 액체에서 기체인데. 네. 기화지. 좋아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 기화. 기체가 액체 되는 기, 액화. 고체가 액체 되는 기, 융해. 액체가 고체 되는 기, 응고. 알지? 응고가 액체가 고체 되는 게 응고야. 자, 가열, 열을 흡수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자, 고체가 기체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맞니? 가열에 의해서 이런 상태 변화. 자, 다음. 자, 고드름이 녹는데, 융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이슬이 맺힌데 액화, 성해가 생긴데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기름이 붙는데 응고, 아세톤 양이 줄어든다 기화, 아세톤 액체고 얘는 그치 승화. 자,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상태 변화고 입자 배열. 이거 우리 했던 거죠. 그쵸? 네. 이것도 다 했던 거지? 네. 자, 그러면 상태 변화라는 거는 결국은 입자의 종류가 바뀌어? 아니요. 입자의 성질이 바뀌어? 아니요. 입자의 개수가 바뀌어? 아니요. 입자의 크기가 바뀌어? 아니요. 입자의 질량이 변해? 아니요.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그 거리. 그렇지. 입자 간의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자, 뭐가 변한다? 부피가 변한다. 알겠니? 예. 그래서 상태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성질과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종류 안 바뀌어요. 그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간의 배열, 그치? 이런 것도 안 바뀌겠네. 단지 변할 때는 입자 간의 배열, 자,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거리, 자, 변하기 때문에 뭐가 변한다? 부피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부피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이 부피가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예외적인 게 하나가 있다. 바로 뭐냐? 물이야. 물. 자, 물하고 얼음을 비교하게 되면은 액체잖아. 네. 얼음이 고체잖아. 그 여기 따지면 액체가 부피가 더 커야 되잖아. 근데 물이 더 커야 되지? 아니? 이렇게 돼.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은, 물은,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은, 액체 상태의 물은요, 자, 이런 식으로 물 입자들이 평면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요. 평면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물이야, 물. 근데 얘가 얼음이 되잖아. 그 어떻게 배열된 줄 알아?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는 평면적으로 배열이 되다가, 기체?
입체적으로 바뀌는 거야. 요렇게 해서 삼연체처럼 입체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물 입자들이. 입체적인 배열을 갖게 돼. 그러니까 평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자, 요렇게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상태에서 얼음이 되면은 얘는 입체가 되니까 이렇게 뭐가 생겨버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 빈 공간이 생긴다. 빈 공간 때문에 얼음이 되는 순간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냉동실에서 얼리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치?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유리병이든 페트병이든 자, 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에 이만큼 공간을 두잖아. 왜냐면 이 부풀어도 이 공간만큼 부피가 커지니까 깨지진 않거든. 터지진 않거든. 고체가 돼. 물만 그래, 물만. 예외적으로. 왜냐면 입체적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평면에서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배열하게 되면서 빈 공간이 생기고 이 빈 공간만큼 부피가 커진다. 이제 바로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부피가 증가해. 그 부피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상태 변화는 뭘까요? 부피가 크게 증가하는 상태 변화. 고체에서 기체죠. 그치? 그래서 크게 증가하는 거는 승화야. 승화고 부피가 가장 크게 변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는 기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화가 부피가 가장 크게 변한다. 승화가 부피가 가장 크게 변한다. 그리고 물은 예외적으로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커진다. 평면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가 입체적인 배열을 하게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빈 공간이 생겨서 커진다. 그래서 이 빈 공간 때문에 얼음은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뜨잖아요.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자, 요 개념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있어. 자, 하나씩 볼까? 가는 무슨 상태? 고체예요. 나는? 액체예요. 다는? 고체예요. 자, 입자 배열이 가장 규칙적이다. 고체. 거리가 매우 멀다. 액체예요. 그렇지. 자, 3은 액체가 돼야지. 네. 자, 물을 제외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고체에서 액체 B, 액체에서 기체 E, 고체에서 기체 C.
그치? 자, 입자 사이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자, A, 그 다음에 F, 그리고 D가 있겠다. 맞니? 그렇잖아. 이렇게 갈수록 규칙적으로, 일로 갈수록 규칙적으로, 일로 갈수록 규칙적으로. 그치? 자, 부피가 가장 크게 감소. 승화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D. 그렇지. 자, 쇳물을 틀에 부어 철로 된 제품을 만듭니다. 승화요. 에? 굳었어란 거잖아. 철은 고체잖아. 쇳물, 물이니까 흐르잖아. 음고치.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변하는 거, 성질 안 변해. 질량, X. 자, 부피, 5. 입자의 배열, 5. 입자의 개수, X. 입자의 종류, X. 입자 사이의 거리, 5. 입자 운동. 5. 그렇지. X. X. 오, 잘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탐구 보면 별거 없어. 그냥 이제 실험이야. 상태 변화. 자,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다음에 구멍을 내. 자, 삼각 플라스크를 가열해. 그러면 요 물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기화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수증기가 자, 요렇게 빠져나올 거야. 구멍을 통해서. 그치? 그럼 빠져나오면서 뭐가 보이냐? 여기 이제 공기잖아. 여기는 100도씨가 되고, 공기는 이제 25도씨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요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요게 이제 뭐가 나온다? 김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요 포일, 알루미늄 포일 주변에는 물이 맺힌다. 그치? 그러면 김도 물도 뭐다? 액체 상태다. 액체 상태 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얘가 물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염화 코발트야. 염화 코발트하고 황산구리가 있어. 자, 염화 코발트는 물을 접촉하면 자, 푸른색을 띠고 있다가 이게 물하고 만나잖아?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염화 코발트는 푸른색을 띠고 있다가 물을 만나면 붉은색이 되고, 황산구리는 자, 아무런 색이 없는 무색에서 물을 만나면 뭐가 된다? 푸른색이 된다. 자, 그랬었잖아. 잘 봐. 염화 코발트하고 황산구리가 주어지잖아. 뭘 확인하는 거다? 그렇지. 물.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니까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나 황산구리 나오면 아, 이건 물이구나. 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은 석회수야. 자, 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흘려보내주잖아? 뿌옇게 돼. 맑은 상태에서 뿌옇게 흐려진다는 거야. 그 때문에, 석회수가 나왔네? 그러면 얘는 고민하지 말고 어떤 기체 확인하는 거다? 그렇지, 이산화탄소. 염화 코발트나 황산구리가 나왔네? 뭘 하는 거다? 그렇지, 물을 확인하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서 색깔을 관찰하면 어떻게 돼? 붉게. 구멍 윗부분하고 김이 생긴 부분은 다 붉게. 즉, 아, 물이구나. 그치, 물이구나. 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겁니다. 자, 다음. 자,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예요. 자, 전자저울에다가
삼각 플라스크에 아세톤을 넣고 질량을 측정해. 그랬더니 질량을 측정했더니 143g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 삼각 플라스크 밑을 헤어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 그럼 여기가 아세톤이 뭐가 될까? 아세톤 액체가 기화가 되면서 아세톤 증기. 그러니까 기체인데 증기라고 그래. 기화된 기체를 증기. 아세톤 증기.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아세톤이 기화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질량을 측정했더니 143g이야. 오씨, 뭐야, 질량 변해서 안 변했어?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그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액체 아세톤으로 바뀌겠지. 자, 액화되면서. 바로 그 얘기야.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부피 변화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페트병에다가 아세톤을 넣어. 그리고 나서 눌러서 공기를 빼. 페트병 쫙 빼. 다시 입구를 막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따뜻한 헤어드라이기를 불어주면은 뭐야 이거? 요 안에 공기를 뺀다는 얘기는 기체를 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기라는 기체가 없으니까는 부피가 줄어들잖아. 확 줄어들지? 자, 그랬더니 아세톤이 기화되면서 아세톤 증기가 많아지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기체가 많아지니까 페트병은 어떻게 돼? 다시 부풀어 오른다. 그렇지? 부풀어 오른다. 자, 이거는 집에 가서 얼마든지 실험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그 500ml 그 생수병 있잖아. 페트병. 거기 물을 조금만 넣고 꽉 눌러. 잠궈. 그 다음에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페트병이? 퍼져. 다시 커져. 부풀어 올라. 왜냐면 어차피 물도 증발하니까. 기화되니까.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다시 기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실험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야.